피부 조직층을 해부학적으로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바르게 표시한 것을 물어보고 있죠. 피부는 크게 3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혈관도 없고 신경도 없어요. 때가 되면 그냥 벗겨져 나가는 무슨 피? 표피. 표피가 있습니다. 표피. 그리고 표피 아래 피부가 하는 거의 모든 중요한 기능이 진짜 이루어지는 피부 뭐예요? 진피. 더미스라고 부르거든요. 더미스라고 부르는 진피가 있고 그 진피 아래에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포가 형성되어 있는 곳 그게 뭐예요? 진피 아래 피하 그 안에 지방이 재어져 있는 피하 지방 조직이죠. 그래서 표피, 진피, 피하 지방 조직까지 이렇게 3개의 구성으로 우리가 피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관과 신경이 없기 때문에 표피층은 굉장히 28일 주기로 자주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피층 아래를 먹여 살리는 그쪽에 위쪽에 유두 모양으로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 쪽이 유두층이라고 하는 진피층이고요. 그 아래 그물처럼 굉장히 탄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피부 안쪽, 진피 아래쪽 조직이 바로 우리 망상층이라고 하는 그런 진피 조직입니다. 그래서 진피는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모낭도 있고 땀샘도 있고 기타 등등 우리가 피부가 느끼는 감각 말초 세포인 감각 세포까지 다 존재하는 굉장히 다양한 구조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진피다. 그 다음에 진피 아래, 진피, 비 아래, 피하 그 안에 지방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 몸의 쿠션 역할을 하고 따뜻하게 보온 역할을 해주는 그 지방 조직이 피부 가장 심부 조직인 어디다? 피하 지방 조직이다. 그래서 표피, 진피, 피하 지방 조직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해부학적 구성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우리가 진피의 유두층과 망상층이라고 하는 구성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1번. 치과 진료할 때 우리가 유니체어라고 해서 별도의 침대에 이렇게 몸을 누이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를 머릿속에 그리고 환자의 체위를 유니트 체어 자세를 이렇게 이제 알아서 조절해 주시죠. 크게 말하면 앉아있는 체위가 있습니다. 자, 일어나서 각을 하세요 할 때 자리를 이렇게 이제 똑바르게 올려주시죠. 그죠? 올려서 90도 각도로 앉혀있는 체위가 자위. 그러니까 이제 앉아있다라고 해서 이제 똑바로 앉아있다라고 하는 체위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자위입니다. 그래서 수직 자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1번은 90도 정도로 이렇게 부추 세워서 앉히는 이제 수직 자세, 좌위라고 표현하는 90도 정도의 이 체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변형 수평 자세는 옆에 나오는 4번의 수평 자세. 우리가 이거를 기본관어학에서 평가할 때는 앙화이라고 하죠. 머리와 몸이 심장이 그냥 수평이 되게 똑바로 누이는 자세죠. 그런데 여기서 머리를 20도 정도 엘리베이션 시키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들게 해서 의사 선생님이 구강 안의 구간을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조절하는 요 정도의 체위를 우리가 변형 수평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형 앙화위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앙화위는 그야말로 머리와 심장이 수평이 되도록 반드시 누이는 자세. 여기서 머리만 잠깐 올리게. 20도니까 거의 많이 올리는 체위는 아니죠. 20도 정도 머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머리를 올리는 자세를 수평 자세에서 조금 변형을 줬다. 그래서 변형 수평 자세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프렌델렌버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환자의 머리가 심장보다 낮은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심장보다 낮다니까 거꾸로 다리가 올라가는 체위를 트렌델렌버그 차위 또는 이제 우리가 거꾸로 체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트렌델렌버그 자세 요거는 머리가 심장보다 올라가니까 하체가 상체보다 올라가는 체위를 조절하는 그런 체위를 말하겠죠. 그래서 32번 치과 체위, 기본 체위 3개가 다 나옵니다. 수직 자세, 수평 자세, 그 다음에 변형 수평 자세와 트렌델렌버그 자세. 그래서 수평 자세와 변형 수평 자세는 똑바로 누인 상태에서 머리를 20도 정도 들면 변형 수평 자세, 변형 앙화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과 진료 시에 우리가 이제 환자의 체를 설정하기 위해서 조절하는 이제 그 침대, 그걸 바로 유니트 체어라고 하고 그 침대의 자세를 이렇게 평가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2번.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몇 년째 누워 지내오는 와상 환자 노인 환자의 기저귀 사용 간호로 옳은 것은 그렇죠. 환자의 기저귀를 간호조무사가 100% 교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환자의 상태, 피부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배뇨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저귀를 교환하기도 하는데 이 기저귀 사용 간호로 옳은 것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저귀를 사용할 정도로
본인 몸을 본인이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니까 이 사람에게 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후유증은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으로 올 수 있는 피부 가는 부분, 욕창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몇 년째 누워지는 와상 환자 같은 경우는 기저귀를 채운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욕창이라고 하는 피부 손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이래서 체위 변경 2시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고요. 욕창이 생기지 않았는지 기저귀로 가려져 있는 피부 상태, 예를 들면 와상 환자니까 앙화유로 누워있을 경우에는 둔부 또는 천골, 그 다음에 미골, 이런 데들이 눌리면서 혈액순환에 지장을 받아서 욕창이 발생할 수 있는 후발 부위잖아요. 이런 부위에 대한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앞쪽 전면 부위에서는 소변 또는 대변들이 피부에 닿으면서 뭔가 이제 감염에 대한 위험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쪽 피부, 회음부라고 얘기하죠. 회음부, 요도 주변 이런 쪽에 욕창 상태, 그 다음에 피부 습진 상태, 이런 것들도 자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32번은 누가 봐도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간호 내용은 피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위 변경시마다 기저귀 상태 자주 확인해야 되고, 기저귀가 닿으면서 눌릴 수 있는 부분, 오염 물질이 묻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잘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요. 움직이기 불편하게 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소변, 대변 보셨을 때 그때그때 자주 교환해야 되고요. 환자가 원할 때마다 교환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오물이 묻었을 때 그때그때 자주 교환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항문 주변, 회음부 이런 곳은 어떻게 하느냐, 비누로 깨끗이 닦아야 돼요.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건조시켜야 돼요. 그냥 찬물 수건으로 쓱 닦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항문 주변에, 회음부 주변에 가장 피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요. 오염물질들이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쪽으로 욕창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찬물 수건으로 그냥 쓱 닦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비눗물로 잘 닦고 그 다음에 건조시켜서 축축하지 않도록, 피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잘 신경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이 사람이 와상 환자이기 때문에 기저귀 가를 때마다 본인이 엉덩이를 든다거나 협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환자를 옆으로 누입니다. 측위는 옆으로 눕는 채입니다. 측위를 눕히고 그 다음에 기저귀를 꺼내고 그 다음에 측위를 눕힌 상태에서 혹시라도 피부에 문제가 없는지 기저귀 상태라든지 피부 손상 상태를 잘 확인하고, 비눗물이라든지 이제 깨끗하게 닦아내고 건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저귀를 두고 바로 눕혀서 교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똑바로 눕혀서는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측위를 눕혀서 기저귀를 교환하고, 만약에 환자가 어느 정도 협조가 가능하다고 하면 옆으로 좀 돌아 누워주세요 라고 협조를 구하면 되지요. 그래서 32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참 이렇게 바람직한 형태로 제출이 됐고, 와상 환자, 움직임이 불가능한 환자들의 피부 관련해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열심히 이제 간호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문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위 변경 2시간마다 욕창 예방 체위 변경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3번. 임신 후반기 때 체중 증가로 인한 임산부의 하지 부종, 요거는 생리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복부가 증가하면서 하지 정맥의 귀환을 방해하죠. 복압이 상승하면서 아래에서 심장으로 올라오는 정맥을 좀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혈액의 저류 기간이 길어지고요. 하지가 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후반기 산모의 가장 전형적인 불편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적절하게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산모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죠.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 전에 한 10분 정도 다리를 올려주는 체위를 취하게 되면 밤새 저류되어 있던 혈액들이 다시 심장으로 귀환이 되면서 훨씬 다리가 부드러워질 수 있대요. 그래서 기상 직후에, 그러니까 기상 직후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상 전, 일어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를 10분 정도 올려주는 체위를 갖게 되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체위가 다리꼬기. 그 다음에 무릎 위로 올라와서 꽉 조이는 스타킹은 신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리를 자주 올려주고, 활동 이후에 다리를 자주 올려주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기상 전에 10분 정도 다리를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순환이 잘 되는 옷을 입고 신발을 편안하게 신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부종으로 인한 다른 신체 부위의 불편감까지 이제 악화되지 않을 만한 이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33번 보게 되면 다리를 올려준다, 가장 그냥
통상적인 간헐 교육 내용이면서 언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다리를 올리면 활동할 때 좋고,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다리가 부었을 때 자주 다리를 좀 올려주면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